안녕하세요. 북선프리입니다. 백만장자 시크릿 책의 2부에서는 부유층, 중산층, 저소득층이 가릴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17가지 백만장자 마인드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영원히 성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행동 지침들이 제시됩니다. 총 17가지 원칙 중에서 서로 비슷한 내용을 묶어 마인드셋, 행동 원칙, 그리고 재정 관리와 투자 전략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중 재정 관리 및 투자 전략과 관련된 내용 4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만장자 재정 관리의 첫 번째 비밀은 시간이 아닌 결과에 따라 보상받아라입니다. 사람들은 안정된 월급이나 시간제 봉급을 선호합니다. 다달이 똑같은 양의 돈이 똑같은 시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안정감이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내 실력으로 이 이상 벌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라고 합니다.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랫동안 머리에 박힌 안정된 월급이 정상적인 보상 체계라는 프로그램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대부분 돈과 시간을 교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쪽을 선호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고 그만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믿기에 시간이 아닌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하거나 건당 수수료를 받거나 스톡 옵션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일한 결과로 보상받겠다고 선언하고 소득의 한계를 긋지 말고 자신을 위해 일해 보십시오. 현재 월급을 받고 있다면 부분적이라도 회사의 수익과 당신이 산출한 결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사장에게 제시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만들어내는 결과와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 사업을 시작해 독립된 사업자로 실적과 결과로 보상받는 것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만장자 재정관리의 두 번째 비밀은 적은 돈부터 관리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라입니다. 경제적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돈을 지배하려면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흔히 관리할 만큼의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거나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돈 관리를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죠. 하지만 큰 돈을 굴리기 이전에 소량의 돈부터 관리하는 습관과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돈의 액수보다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돈 관리를 잘한다고 선언해 보십시오. 저자가 제안하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2가지 돈 관리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자유 통장을 따로 만들고 돈이 생길 때마다 해당 금액의 10%를 이 통장에 넣는 것입니다. 이 통장은 투자를 해야 하는 돈이며 절대 쓰지 않는 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금통을 만들어 거기에는 매일 돈을 넣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금통에 돈을 넣는 액수는 중요하지 않으며 매일매일 의지를 다지는 용도로 활용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 저금통이 여러분에게 돈 붓는 자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이렇게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놀이통장을 만들어서 돈이 생길 때마다 해당 금액의 10%를 이 통장에 넣는 것입니다. 이 통장에는 여러분에게 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돈으로 평소에 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이 통장에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모은 돈을 매달 다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느끼면서 호사스럽게 말이죠. 놀이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꾸준히 저축을 하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의미로
돈 관리가 즐거워질 뿐만 아니라 돈을 잘 받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통장 쪼개기 방식은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도 추가적으로 교육 통장의 10%, 그리고 목돈이 들어갈 일을 위해 불입하는 통장의 10%를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 관리하는 것을 습관화하면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백만장자 재정 관리의 세 번째 비밀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돈이 열심히 나를 위해 일을 하면 선택적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즉, 성공한 사람들은 본인이 투자한 노동 에너지를 다른 사람이 일하게 하고 비즈니스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며 투자 자본을 움직이게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내 돈은 날 위해 일하며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준다고 선언해 보십시오. 비활동 소득 만들기에 사람들이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주입된 잘못된 생각, 즉,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라 라는 말을 듣고 자랐으며 이러한 소득 만들기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지를 못했고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비활동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돌파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에 투자해서 소득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일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임대, 저작권료, 프랜차이즈 사업, 자판기 소유 등으로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부자는 가치가 올라갈 자산을 사들입니다. 따라서 아는 것이 힘이니 투자에 대한 책이나 신문을 읽거나 투자 강연회를 다니면서 돈의 흐름과 기회를 배워보십시오. 또 비활동 소득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나 사업적 측면에서 전략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보고 다양한 투자 수단과 경제적인 도구를 익혀야 합니다. 백만장자 재정 관리의 네 번째 비밀은 진정한 부의 척도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순자산이다입니다. 순자산이란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의 금전적인 가치로 현금과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체의 현재 가치 등 소유한 모든 재산의 가치를 합산하고 거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바로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은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므로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따라서 나는 순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선언해 보십시오. 순자산의 네 가지 요소는 소득, 저축, 투자 및 간소화이며 순자산을 늘리려면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은 실제로 일해서 버는 돈인 근로소득과 배당,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처럼 본인이 일하지 않고 버는 비활동 소득 이 두 가지 형태로 들어옵니다. 저축은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며 일정 부분 저축을 했다면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자들은 특히 자금운용법과 투자법을 배우는데 시간과 정성을 쏟습니다. 간소화는 저축과 동반되는 요소로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즉, 생활비를 줄이게 되면 저축과 투자에 이용할 자금이 늘어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순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순자산의 잔돈 단위까지 알아두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순자산 도표를 그려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와 현재 오늘 시점의 순자산을 적은 다음 90일 단위로 순자산의 변화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성공한 금융 전문가를 찾아가서 피드백을 듣고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진짜 성공을 하려면 직접 움직이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일부에서 소개한 본인의 경제 청사진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소개한 17가지 법칙과 그에 따른 선언들을 매일 반복하며 기억을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 지침을 실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읽고 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저자가 소개한 행동 지침을 실천하면서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인식하면서 부자 마인드로 프로그래밍된 자신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되고 싶은 그 모습을 향해서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백만장자 시크릿 책의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북선프리의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